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지난주에 찍었던 영상이 조회수가 200회가 넘어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받으시고 있는 학생 수가 100명인데 200명이 넘어갔다니. 친구들한테 널리 전한 사람 손. 그래, 한 명밖에 없다. 야, 이렇게 애들이 서울에서도 물어봤더니 안 줬대. 왜 안 줬니? 그랬더니 좋아서 자기만 봐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행부터 먼저 합시다. 이제 앞으로 오늘 26일인가요? 26일 맞니? 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수업이 3회 남았어요. 3회 남았는데 11월 두 주간은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잠깐 얘기합시다. 다음 주랑 10월 며칠이니? 30일이죠. 11월 1주, 2주 있는데 여태까지 EBS 교재를 EBS 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블랙핑크 교재를 요때 이제 몇 작품 떼놓고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요때 이제 EBS 파이널 하고 EBS 현재 있는 블랙핑크 이걸 끝낼 거고요. 끝내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뭐를 줄 거냐면 그 수능 완성해서 좀 더 나을 만한 초과 작품 해설이랑 문제를 9작품을 더 골랐어요. 요거를 배포하고 요거를 요때랑 요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고 끝낼 거예요. 자, 앞으로 이렇게 남았고요. 니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블랙핑크 맨 앞에 교재 펴보세요. 1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목차에서 EBS 전 작품 목차가 있습니다. 메뉴 보면 신석장에 들길에 서서 보세요.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보시면 그냥 글씨가 있고 지운 게 있고 진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진한 건 우리 지금 교재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니들 이거 지운 거 말고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봤으면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정리하는 사람. 표시가 돼 있어야죠. 지금 몇 명 없잖아. 이거 안 하잖아. 자, 잘 들으세요. 남은 기간 동안 여기 봐. 집중. 남은 기간 동안 목차 보면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예를 들어 들길에 서서라든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거 하는데 EBS 전 작품 중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작품, 거기서도 작년에 한두 작품씩 꼬박꼬박 나왔고 재작년에도 2작품 나왔어요. 제가 찍어준 거 중에서. 그러니까 진한 거에서 2-3작품 나오고 안 진한 거에서 한두 작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니들이 이것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뭐? 연한 작품에서도 시험 문제에 꼬박꼬박 해마다 안 나온 적 없어요. 내가 신은 아니,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평가한 위원은 아니잖아. 수능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진한 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작품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루 10작품씩 보세요. 하루에 10작품씩 뭐까지 보냐면 수특만 봅니다. 수특만 봐요. 전체 목차가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EBS 수특 딱 피면 맨 처음에 첫 장부터 유형풀부터 넘겨보면 요거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골라서 보시면 되되 수능 완성은 제가 다음 주에 추가 작품이랑 다다음 주에 추가 작품이라서 수능 완성에서 나올 만한 제가 다 커버해 줄 거예요. 근데 수특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요 작품들 니들이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작품이 오른쪽에 현대시에서 니네가 이제 볼만한 게 보자. 부병로 있고 니들은 헷갈리니까 가실이 나왔다고 치자. 왼쪽에 고전시가에 가실이 나왔다. 아, 가실이가 뭐였지? 아, 가실이는 님이랑 헤어져갖고 가실이 거 바리고 가실이 거 님이랑 헤어져갖고 슬퍼하는 고려가예요. 그치? 가실한다 도시오셔서 하는 노래. 아니면 오른쪽에 현대시 1번에 뭐가 나옵니까? 박제삼의 한 보세요. 박제삼의 한 나왔지. 제목 목차에. 그지?
목차에 한 나오면 이게 내용이 뭐지? 아 맞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어. 그 죽은 사람한테 내가 좋아한다는 말을 했니 못했니?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한이 남았다. 끝! 제목을 딱 보고 이게 나와야 돼. 바로 밑에 뭐가 있니? 떠나가는 데 있지? 자, 떠나가는데 이게 내용이 뭐였지? 작품을 보고 처음에 이제 시를 보면 생각이 나겠지만 나두야 가련다. 나두야 간다. 나의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냐? 나두야 가련다. 내용 기억납니까? 그죠? 보면 내용이 기억나겠지만 그냥 보지 않고 떠나가는 배만 딱 보고도 아 이거 젊은 나이로 내가 고향을 떠났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가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도 고향에 대해서 미련이 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내 마음도 오죽하겠느냐. 나도 간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마음. 끝! 여기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공부를 해주세요. 가볍게. 주제랑 주요 특징 정도. 이해됐니? 그래서 얘들 여기 있는 작품 중에 실제로 수능이 딱 나왔을 때 가에서 현대시나 가에 현대소설이 나왔을 때 제목만 보고 작년에 서영원의 사막을 건너는 법. 아 내가 저거 해서 다쳐갖고 그 육군 참전 6.25 참전했다가 그냥 물러나 있는데 저거 하는데 할아버지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다? 그 내용이 기억이 나야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가볍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오른쪽에 저선이 날려라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정념에게 이런 것들 보고 질주는 나의 힘 이런 거 보면서 주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재수생들은 이미 정리 거의 다 끝나와요. 고3 니들이 안 하면 안 되겠죠.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거 첫 번째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D26일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거 1번 EBS 특급 작품 정리 바로 10작품씩 그러면 열흘 이내에 끝날 겁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내에 끝날 거예요. 2번 2번 매일 독서 한두 지문씩 2지문을 좀 더 추천합니다. 이제는 분석도 가볍게 하면서 보는 거 3번 기출 환해 그 다음 사설 1회 모의고사 시험지 풀기 시험 시간 제고 풀기 엄매 손 드세요. 엄매 내리세요. 엄매하는 애들 문법 총정리 앞으로 남은 3주에서 4주 동안 요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11월 첫째 주에 제가 D54321 그거 드릴 거예요.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요거 쓴 게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음 주까지 이거를 전부 다 쓰시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설명 좀 합시다. 수능 시험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써갖고 니네 이거 다 쏘을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써갖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이상 읽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수능날 아침에 옷 뭐 입고 가고 내가 가서 뭐 먹고 도시락 맛있는 거 뭐 사갈 거고 1교시 시험 보다가 어떻게 되고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랑 여기에 내가 써놓은 거랑 전부 다 해갖고 머릿속으로 이거를 몇 번씩 읽어서 몇십 번 읽어서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준비해갖고 가야 돼요. 실제로 수능시험장에 가보면 니네가 이때까지 떨었던 거랑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떨림이 존재할 거예요. 진짜로 그날 아침에 장난 아니에요. 그냥 도착했을 때는 그냥 살짝 긴장하다가 좀 있다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시험 딱 시작했는데 떠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떨고 차분하게 보는 애인데 시험 딱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차분하게 평상심이 되는데 어디서 맡기느냐? 새로운 작품 나오고 수학에서 문제 안 풀리고 국어에서 문제 안 풀릴 때
거기서 완전히 멘붕 옵니다. 애들아 하루 싸움이야. 난 이거 다 해올 줄 알았어. 방송 보는 친구들도 이거 왜? 괜찮아. 이러면 그래 이름 가려줄게. 나이니까 아니야. 자 이렇게 요거 써갖고 내세요. 알겠어요? 다음 주까지 전부 써갖고 냅니다. 지금 쓴 사람들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엎어둘 테니까 엎어두시면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하고 제가 피드백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됐습니다. 조교쌤이 자꾸 내가 수업할 때 막 이러고 막 이래갖고 썸네일을 자꾸 찾는데 보면서 내가 막 이상하게 막 이러고 막 이런데 모르겠어요. 자, 뭐를 보느냐? 탐군가부터 봅시다. 페이지 28쪽 펴고. 제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로 봅시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세요. 탐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방송 보는 친구는 그냥 탐군가 저기로 보셔도 돼요. 본문 해석하겠습니다. 지우고 합시다. 진짜 가발을 쓰든지 흑채를 뿌리든지 해야 되겠어. 방송 보는데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숙이고 뒤로 도니까 어우 무슨 황무지가 이렇게 큰 공터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 이제 보니? 아니 나는 괜찮아. 내가 안 보니까 안 보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 입장을 생각했었을 때 그치? 저거 해야죠. 탐군가는 제목이 유명한 게 가볍게 조금 가난을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가난을 탄식하는 거. 가난을 그래서 뭐해?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념적으로 수용하면서 처음엔 되게 한탄하고 원망해요. 오늘부터 조금 스피드가 빨라질 거예요. 작품 중량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문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 작품 내용만 쫙쫙쫙쫙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요거를 깔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고전 시간은 해석이죠. 오늘 고전 시간 끝납니다. 드디어 두 작품은 끝나요. 마지막 주에는 여기 EBS 꺼내갖고 작품 정리 쭉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돼? 1시간 동안 50작품 정리하기 이런 거 해봅시다. 다 썼어요? 천천히 빨리 쓰세요. 자 시작합니다. 본문 볼게요.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일정 고루하련만은 사람을 만들 때 다 이렇게 공평하게 사람을 만들었을 텐데 어찌된 인생이 이토록 괴로울까? 나는 괴로워. 삼순구식을 얻거나 못 얻거나. 삼순구식이 뭐냐면 30일에 9끼야. 많이 먹니 적게 먹니? 적게 먹죠.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죽어요. 30일에 9끼면.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에 갓을 한번 쓰거나 못 쓰거나. 그만큼 가난하다 그 얘기입니다. 암튼 누공인들 밑에 나와 있고 나같이 비어 있으며 원한 갓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내가 엄청 가난하다 이 얘기죠. 그치? 그치? 내 아는 동생이 결혼했는데 성북동에 소위 말하는 저택 남자친구가 소소하게 맨날 평범하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길래 그냥 그런 거 보다 그래갖고 1년 넘게 사귀어서 결혼하자고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인사하러 갔더니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뭐 딱 들어갔는데 골목 한 블록이 한 집이에요. 골목 이렇게 쭉 걸어 한 블록이 한 집인데 무튼 갔더니 계단 올라갔더니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 여기 저택이 이렇게 3층 저택. 힘들 때 가끔 전화와요. 가정부가 3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자기 집 되게 가난하다고. 가정부 분들도, 가사 도우미 분들도 가난하고, 운전소 분들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되게 가난하다고. 재미없다. 편집해달라고 그러지? 조교수님 이런 거, 내가 편집 포인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봅시다. 봄날이 더디 흘러 뻐꾸기가 보채그늘. 뻐꾸기가 뭐냐면
야 봄에 농사 지을 때 됐으니까 빨리 농사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동편 이웃의 따비를 얻고 농기구시 서편 이웃의 호미를 얻어서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마련하니 올볕이 한 말은 이제 벽시를 심어야 되는데 반 넘어 쥐가 먹었고 기장 피와 조와 팥은 서너 대 심었거늘 하나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조금밖에 안 가난해서 어떻게든 실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봐 아이들아 아무려나 힘써 일하라. 아이들 위에다 쓰세요. 종 하인이라고 쓰세요. 하인 괄호하고 윤용한. 자 아이들아 아무래나 힘써 일하라. 죽순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자 죽을 쓰고 나서 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는 종을 줬다는 얘기는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상전이 잘 먹는 거니 종이 잘 먹는 거니? 종이 잘 먹는 거지. 종 눈치를 봐서 종한테 좀 더 줬더니 눈이에 바늘 젓고 코로 휘파람 분다. 여기 보세요. 상전 입장에서는 죽을 쏘아갖고 맛있는 거 노비 주고 자기가 국물밖에 안 먹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노비들은 죽밖에 안 줬다고 눈 흘리고 커러 이거 먹고 일하라고? 이게 요 표현이에요. 다음 올벼는 한 발 뜯고 조와 팥은 다 묵히니 수확도 못해. 그지? 쌀이피 바랑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이 쌀이피 바랑이는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초는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이 얘기죠. 나라빚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다음 페이지.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 것. 부역과 세금은 어떻게 해서 차려내겠느냐.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참 못 견디겠다. 그치? 장초 무지를 불어하나 어찌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초의 무지라는 건 이제 나온 건데 풀들은 뭐? 걱정이 없어. 풀들은 걱정이 없는 걸 불어하나 어찌하리. 그지? 풀들은 걱정 없이 산다. 그래서 밑에 줄을 보시면 자연과 인간의 대비. 거기에 밑줄. 자연과 인간의 대비. 시절이 풍한들. 시절이 풍년이라고 지엄이가 배부르며. 지엄이는 와이프지. 야 시절은 풍년이긴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배가 부르겠느냐. 겨울이 덥다 한들 몸을 어디 가리겠느냐. 옷이 없다 이거죠. 배틀의 북은 쓸데없이 빈벽에 걸려있고 시루 소토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녹슬어서 붉은빛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세시절기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서 올리며 제사는 어떻게 올리며 왜? 가난해서 친척들과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 거 접대할 게 없다. 참 먹을 게 있다.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많고 많구나. 이 얼굴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 자, 그 다음 이 원수부터 끝까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서도 묶어두시고 이렇게 묶어두시고 끝까지 묶어두시고 이 부분이 시험에 그나마 부분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원수부터 끝까지 거기가 끝이에요. 이 원수 군기를 어이하여 여의르며 여기는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 원수 군기는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해서 내가 떠나보낼 수 있느냐, 헤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군기를 의인화했죠.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을 불러 전송하여 야 좀 가라 이제.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고 하니 너 좀 가 이제. 그랬더니 추추분분하여 화를 내어 그치 승질내면서 시끄럽게 화를 내어 이르는 말이 자, 두 가지가 들어가죠. 칠판 가난을 의인하고 있다는 것 하나가 가난이 화자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자에게 얘기를 해서 얘는 대화 구성이죠. 대화적 구성. 대화 구성을 한다는 거.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지. 대화적 구성. 대화적 구성. 대화적 구성. 계속 볼게요. 어려서 지금까지 희도우락을 너랑 함께해서 죽거나 살거나 너랑 헤어질 여일줄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 나보고 가라 이러느냐. 그지? 도리어 누가? 귀신이 가난함이 나보고 화를 내는 거지. 그랬더니 타이르드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역하늘 그지? 울려대니까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야 가난 네 말도 맞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든. 그지? 인정 없는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네 혼자 믿음이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늘 억지로 피하여 장기로 여의겠느냐. 여기 보세요. 얘들아, 세상에 무정한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가난 너만큼은 나를 내 곁에 함께 해줬어. 좋은 거니?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다음, 그래서 억지로, 그렇지. 하늘이 만든 이내 가난함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어찌하겠느냐. 자, 여기서 옆에 줄 가난에 대한 운명적 태도 밑줄, 가난에 대한 운명적 태도 밑줄. 하늘이 만들어준 걸 어떻게 하겠느냐. 빈천도 내 분이오니 서로 무엇하리. 그래서 체념적 수용, 거기다가 맨 마지막 줄에 요거 하나 써줄게요. 체념적 수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념적 수용. 되셨습니까? 당분간은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 어디를 넘기시느냐. 교재 33쪽을 잠깐 보세요. 33쪽. 33쪽에 항공과 잠깐 설명합시다. 정서 및 태도의 밑줄. 공공한 처지에 대한 원망과 한탄 밑줄 치고, 가난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밑줄 치고, 다음 쭉 내려와서 그 3번의 표현을 보시면 대화체 방식의 밑줄, 의의나 밑줄. 대화체 방식의 밑줄, 의의나 밑줄.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체험.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안민영의 매화사고요. 프린트 두 번째 장 안 보셔도 됩니다. 프린트 나눠준 프린트 두 번째 장이 안민영의 매화사는요. 글씨가 돼요. 안민영의 매화사는 총 전 8수예요. 8수인데 8수 전부 다 가볍게 보시되 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시조는 니네가 많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만 하고요. 그래서 전수를 전부 다 보시면 되되 주제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제목 옆에다 써둘까요? 매화 예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매화는 보통 뭐를 의미하죠? 그렇죠. 절개를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수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는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것만 일단 할게요. 봅시다. 교재 33쪽입니다. 교재 펴보시면 돼요. 어리고 성긴 매화. 어리고 그치 성긴 연약한 매화 너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너를 뭐를 안 믿느냐면 칠판 어리고 연약하니까 너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연 이렇게 어리고 연약하니까 꽃이 피겠냐 싶은 거죠. 그치? 꽃이 피겠니? 라고 믿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네가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데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거죠. 이렇게 너를 믿지 않아야 했더니 눈기약, 눈 속에서 피겠다는 약속, 눈 속에서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자, 드디어 매화가 피었어. 촉 잡고, 촉불을 잡고, 촉은 촛불이야. 해석 안 되면 쓰세요.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조차, 암향, 그윽한 향기, 암향조차 부동터라. 부동 은은하더라. 은은하게 떠다니더라. 둥둥 떠다닌다. 은은하게 퍼지더라. 부동은 은은하게 퍼진다. 그윽한 향기조차 은은하게 퍼진다. 혹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해서 향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다음 나, 차, 민경? 안 졸려? 눈이 조금씩 빨개지는데? 네. 선생님 졸립지? 선생님 눈이 실핏줄 여기 터져갖고요. 약 넣고 있어요. 거의 눈이 마셔갔어. 그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근처에 안과를 갔는데 좀 새로운 데 안과를 가보자 그래갖고 안과 여의도에 있는 안과를 갔는데
나 살면서 안과가 이렇게 큰 안과는 처음 봤어요. 개인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학원 2배라고 생각했어. 2배에서 3배 되는 거예요. 3배 되겠다, 3배. 안과가 한 층을 다 써요. 전층은 안과예요. 검사실만 20몇 개예요. 나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내렸는데 어디다 접수해야 되겠더니 세상에 접수하는 데가 개인병원, 하여튼 접수하는 데가 그 은행 창구처럼 8개가 있어요. 사람이 북적북적 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오더니 막 검사 3개 하셔야 된대. 아니 눈에 실핏줄 떠져서 갔는데 무슨 검사를 3개를 해. 속으로 검사에서 돈 벌어먹겠다는 수정 아닌가? 아까 검사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물론 보험은 되지만 아이씨 그래갖고 갈까 그러다가 괜히 이거 과잉진료 아닌가 싶어갖고 그랬더니 시력검사 하느라고. 보이세요? 아니요. 뭐예요? 몇 개? 2개? 그렇지 몇 개? 그래갖고 1개. 자 뭐 시력검사 하더니 눈 사진 좀 찍어보세요. 그걸 왜 찍냐고 내가 그랬더니 안 물어봤죠. 속으로 얘기했죠. 그렇지 조심하잖아요. 속으로 왜 찍지 싶어 그랬더니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뒤에 남자가 똑바로 있어요. 목 힘 빼고 막 이래. 네 그럼 예 했더니 사진 찍고 뭐 안압 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다행히 안에 실핏줄은 안 들었고 망막 이상 없고요, 각막 이상 없고요, 라식 수술하셨죠? 네,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실핏줄 들고 요즘 좀 무리하셨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역시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왼쪽에 녹내장 기근이 살짝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녹내장이 의심되니까 병원에 한번 가서 기회 되실 때 조만간에 한번 가셔서 검사 한번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버지가 녹내장이시거든요. 아버님이 녹내장이셨는데 한 10년 전에 수술하셨다고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녹내장은 가족력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즐거웠다. 다음 이렇게 가리고 수업할 수도 있다. 알겠지? 뭐 아니겠죠? 검사해보고 녹내장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내년에 여기 수업해야 되는데. 빙자옥질이요. 빙자옥질. 얼음 같은 작태와 옷 같은 모습. 그지? 정말 얼음같이 아름다운. 그지? 눈 속에 너로구나. 눈 속에 핀 너로구나. 그지? 가만히 향기를 놓아서 황혼월을 기억하니. 요거도 옛날에 평가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황혼월을 기억하니 이게 뭐냐면 해지고 나서 황혼의 달을 기억하니야. 그러니까 월과 뭐가 되게 잘 어울린다? 매화가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예요. 달과 매화가 되게 잘 어울려서 황혼의 달을 기약하니 기다리니 그때 만나기를 서로 우리 지금 만나 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으니 그치? 아마도 아치고졸 그냥 뜻 몰라도 되고 절만 기억하면 돼. 그치? 그냥 좋은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절개는 고상하고 아담하고 운치 있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자, 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역시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람이 눈을 몰아 산의 창문을 부딪히니 바람이 눈을 몰아서 산청을 부딪히니 찬 기운이 새어 들어와서 잠든 매화를 침노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은 동그라미 세모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과다하게 뭐 자신의 정적이다, 외적인 시련 너무 과다하게 보지 마시고 바람이 외부적 시련은 맞어요. 외부적 시련은 맞지. 외부적 시련을 맞지만 너무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람이 눈을 올라서 산의 창문을 부딪히니 찬 기운이 새어들어와서 잠든 매화를 침략한다. 아무리 얼우려 하인들 왜? 이게 찬바람이라서 찬바람이 매화를 얼게 하려고 하여도 봄뜻이야 아슬소냐 봄뜻의 동그라미. 자, 니네가 매화가 어디에서 피니까 눈 속에서 핀 매화를 얘들아 뭐라고 그러지? 눈 속에서 핀 매화를 설중매라고 그래. 그러면 매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를 의미할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매화는 봄입니다. 니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우리 사군자 아시죠? 사군자
매난국죽이 있죠. 이거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대나무가 겨울입니다. 참 이제 웃길 거 없으니 이런 거로 웃기는 거야. 이거 찍혔을 거 아니야. 조교수님 이걸로 캡처하면 어떡하지? 야 시간 몇 분 몇 초니? 30분이요. 30분? 조교수님한테 멋진 거 하나 나왔다고 그래야겠다. 이걸로 썸네일 하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걸 콧구멍에 꽂히냐? 닦아야지. 자, 그다음 이게 겨울인데 왜 대나무가 왜 겨울? 그만하지. 저거 좀 넣어야겠어. 저기 효과 뭐니 웃음소리 뭐 이런 것들. 야 내년에 저기 뭐야 알바할 사람 수업 시간에 와서 웃어주면 돼. 웃고 대답 잘해주면 돼. 시간당 10,000원 어때? 할 사람? 할래 안 할래? 살겠지 그치? 작년에도 그랬어. 그래갖고 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수업시간에 와서 웃고 있어 지금. 걔 그래서 내가 수강료 싸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수강료 그거는 학원에서 해야 될 거니까 수강료는 안 내고 교재 정도는 내가 공짜로 주고 있어. 교재 이렇게 하나 주고 그러니까 나 작년에도 들었으니까 이 교재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 수업 시간에 잘 웃고 있어. 그래서 쌤. 네. 추워요. 자 그다음 이게 다른 분 꺼지는 거 아니야? 조금 이따 다시 킵시다. 자 대나무가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는 켜두세요. 겨울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지고 나는데 대나무는 홀로 푸르죠. 매화는 봄이에요. 늦겨울, 초봄에 가끔가다 뭐가 와요? 가끔가다가 꽃샘추위 그랬고 가끔 눈이 올 때도 있죠. 그렇죠. 꽃피기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아무리 어른이라 한들 봄도시에 왔을 수냐? 떼었을 수 없다. 됐습니까? 80번의 답은 4번 의인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전 시가가 끝났습니다. 고전 시가 끝났고 이제 뭐를 보느냐? 50페이지를 봅시다. 뭐야? 잠깐 한번 쉬어야 되나? 우리가 아까 충분히 쉬었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고? 안 돼요. 자, 하나만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지금 쉬면 다음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김광섭의 생애관가 많이 배웠었죠? 가볍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주된 내용이 뭐였었죠? 시인이 실제로 뭐 했다가 1965년도에 했나요? 한번 되게 아팠다가 죽을 뻔했죠. 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하게 돼서 그러고 나서 이게 시작의 동기가 되죠. 시를 짓게 된 동기가 되죠. 죽다 살아나본 적 있는 사람? 죽을 뻔했어요. 없네. 쌤 동생 어릴 적에 동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산에서 뭐 하다가 동전을 준다고 동전을 땅바닥에 50원에 떨어져 그걸 줍는다고 줬는데 오토바이가 손을 깔고 지나갔어요. 깔고 지나가는데 그러더니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러고 그러더니 옆에서 보다가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갔어요. 시장에 아무튼 길거리에서. 그러고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더니 좀 아픈데 그러더라고. 그때가 7살이었던 걸 기억해요. 아픈데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낫는다?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왔어요. 뭐 죽을 뻔한 건 아니지만 동생이 한 번은 한 18, 19살 이때 남동생이에요.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다리를 긁는 거예요. 자다가 나도 이렇게 자고 둘이 이렇게 형제가 같이 자겠죠. 자는데 동생이요 갑자기 내 다리를 벅벅 긁는 거예요.
자다 이제 자려고 막 누웠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고 이거 뭐지 그랬는데 뭐지 그러고 했더니 좀 있다가 더 세게 팍팍팍 걸려오는 거예요. 자다 아플 정도로. 그래갖고 내가 그러더니 그러고 승질을 내는 거예요. 왜요? 지다리가 가려워서 자다가 지다리를 긁어야 되는데 제 다리를 긁는 거예요. 그리고 긁었는데 안 시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승질이 나겠죠. 그러면서 그럼 더 세게 긁은 거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보면서 제가 속담을 직접 체화를 했죠. 와, 이게 실제로 있구나. 심심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새벽에 한 번은 늦게 자면서 동생 보고 심심해서 한참 너무 잘 자고 있길래 슬쩍 깨워갖고 야 지금 몇 시야?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몇 시냐고 그랬더니 아이씨 모르죠 몇 시인지 자다가 했는데 야 지금 몇 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웃어요. 니 왜 웃나 그랬더니 시간은 알아요 웃지. 그러고 웃어요. 미안합니다. 자 빨리 봅시다. 되게 재밌었는데. 자 돌아갈게요. 아팠다가 죽을 뻔해서 저는 죽을 뻔한 거 급체한 적이 있어요. 초5 때 체해갖고 아무튼 엄마가 놀래서 이불 춥다고 그래갖고 엄마 추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겨우 솜이불을 2개를 덮어줬는데 추워서 벌벌 떠다가 눈 뒤집어졌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2층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요 그 2층 그거 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보더니 체했다고 그러더니 손 따는 거 아시죠? 발 따는 거 그죠? 손발 다 땄어요 20개 초5 때. 그리고 나중에 감았는데 저 봉숭아 물들이는 줄 알았어요. 감고 20개 다 따더니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일단 요렇게만 땄대요. 요렇게 따고 발가락도 엄지발가락만 땄대요. 근데도 안 돼갖고 나머지 다 땄대요. 다 따고 났더니 그리고 휴지 이렇게 해주고 났더니 좀 있다가 내가 갑자기 그러더니 나가서 정로환인 거 마음부터 먹어야 되니 가서 토를 했는데 그날 제가 7번 토했어. 토 5가 세상에.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죽을 뻔한 적이 머리 빠져서 죽을 뻔. 자 봅시다. 여명의 족이 울린다. 여명의 족이 울린다. 새벽종이 울리는 거지.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그냥 같이 사나 보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냥 새벽의 모습이야. 자 1연에서는 그냥 뭐 새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새벽의 모습인데 2연에서도 잘 봐. 오는 사람이 4개라고 가는 사람이 4개서 간다. 이게 뭐냐면 오는 사람이 4개라고 칠판 보세요. 오는 사람이 나한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나한테서 출발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있어야지 세상을 인식하는 중심은 나라는 거야. 얘들아 니네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세상을 알 수 있어 없어? 세상은 의미가 없잖아. 인식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나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현재형 시제죠. 그래서 현재가 됩니다. 3년과 4년을 보시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과거 시제고 얘들이 과거가 돼. 그래서 얘는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되죠. 요게 일단 기본이고요. 역순행적 구성. 자, 그러면 썼으면 3년을 봅시다. 썼니?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그치? 절망적인 거지.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자 푸른빛은 장마에 푸른빛 동그라미 푸른빛은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푸른빛은 장마에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로 갔다라고 나오죠.
보라색으로 써놓은 이 녀석들이 푸른빛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인데 장마에 떠서 흐린 강물에서 황야로 가버렸대요. 얘들이 표현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절망이 되죠. 그러면 3년에서는 내가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아팠다가 죽을 뻔한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희망도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뿐인 삶이었다는 것을 3년을 통해서 나타내다가 마지막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무너지는 독 역시 보라색으로 돼서 역시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에다가 그런데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를 피워서 채송화의 동그라미 채송화 그죠? 신경외과 의사가 되죠. 네. 생의 감각을 흔들어 줬다. 안 왔을 때 빨리 넘어가야지. 자, 칠판 보세요. 정리할게요. 화자는 지금 뭐의 상황이다? 절망의 상황이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지고 뭐 이 정도 뭐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 얘기 들어서 절망적인 상황을 무너지는 독에 비유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로 바뀝니까?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는 얘기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그 시어가 채송화, 매개체가 되는 게 채송화죠. 무슨 말이냐? 둑이 있는데 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둑 속에서도 그 틈을 비집고 꽃이 피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인한 생명력을 보고 나서 나도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채송화 보시면 생명력이라고 써볼게요. 생명력. 그 다음 인식 전환의 매개체. 다시 한번 씁니다. 채송화에다가 생명력 그리고 인식 전환의 매개체. 됐습니까? 129번의 별표, 130번의 별표, 134번의 별표 넘기셔서 52페이지 화자 세 번째 고통과 절망감에서 생명에 대한 의식 두 번째 세 번째 밑줄 고통과 절망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밑줄 다음 시어 채송화의 상징적 의미 별표 다음 대립적 의미 있다는 거 보시고 주제 생명력 회복 그지 생명력에 대한 강한 의식 주제의 밑줄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 시작합시다. 맞아. 아까도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자 얘는 지금 할 거 다 했지? 뭐니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니 없니?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하늘의 뜻에 맡기면 돼. 내신 점수가 조금 낮아도 내신 점수가 높아가고 무조건 다 붙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이해돼? 선생님 보면 옛날에 1.1이 신생고등학교에 1.1이 아니라 1.02가 있었어. 1.02가 있었는데 진짜로 여학생인데 1.02였는데 얘가 붙은 게 시립대였어. 네? 나머지 뭐야? 진짜로 신생고등학교 나머지 위에 쓴 데 있잖아. 나머지 서성환이 거 있지?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고 시립대 하나 붙었어. 서울은 교과로 스카이유사? 다 위에 서성환이 다 떨어졌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과대도 고등학교 뭐 아무튼 더 할 얘기 있지만 그건 방송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 근데 2.5
3점대가 어디 붙었냐면 3점대가 숙대 붙은 경우도 있어. 일반 건데. 학적으로 붙은 경우가 있다고. 2점대 초반인데 연고는 안 해도 서성한이에서 가끔 붙은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하지만 있어. 그러니까 수시는 주먹 술렁이지 말고 수시는 원서도 접수도 끝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러면 수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남았니?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 논술에서 이거 얘기 한 번 했었는데 올해 논술에서 보통 논술 최저가 2합 4라든지 3합 6이나 6이 많지. 문과 같은 경우 이과는 이제 하나씩 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될 때 이거보다 이게 이제 더 어렵잖아. 근데 문과로 얘기를 해줄게. 문과 기준으로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거 논술 최저를 맞추는 게 뭐로 많이 맞췄냐면 정말 뜻밖에도 좀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이 1, 2등급이 나와서 수학으로 기본으로 맞춰주는 거야. 근데 올해 상황이 달라졌지. 문과에서 수학 1등급 맞기가 어렵니 쉽니? 어려워요. 5%. 어? 진짜 하늘에 별을 따는 게 많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 머리가 덥수룩해지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문과에서 자기가 수학 1, 2등급 정도 맞는다. 그러면 올해 문과에서 수학 1, 2등급은 이건 대박이야. 그래서 올해 정시 상담할 때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 봐. 그럼 올해 수학에서 문과에서 이걸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맞추기도 어떻게? 어렵다. 그치? 고마워. 그러면 최저만 맞추면 논술 시험장에 가봐. 최저만 내가 맞췄어. 가보지. 그럼 교실에 반도 없을지도 몰라. 시험 보러 오는 케이스는 두 가지지. 뭐? 엄청 잘 봤거나 내가 건동모습을 썼는데 다 올릴 나왔어. 시험 보러 갈래 안 갈래? 안 가요. 당연히 안 가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몇 프로 없다. 3% 될까 말까다.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 최저 못 맞춘 거야. 그 못 맞힌데 최저를 못 맞힌데 니들이 들어가면 안 돼. 스님 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갈래요. 이러면 안 되지. 최저를 맞힌 거기에 들어와야겠지. 20 며칠 남았는데 잘 봐. 26일 남았는데 나 같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나 같으면 말을 해서 그렇지만 아니 내가 여기서 이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에서 최저 맞추는 거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 최저만 맞추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 이해해. 근데 하나 물어보자. 최저 맞추면 다 붙니? 최저 맞춘다고 다 붙는 게 아니잖아. 내가 최저만 맞추면 100% 확실히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최저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어 잘하고 수학 못한다? 그럼 수학 들어가고 국어랑 어떻게 영어랑 사탐만 해서 나는 이것만 무조건 할 거야. 그럼 해도 되겠지. 그런데 최저 맞추면 다 붙냐고. 그게 아니잖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최저 맞춰야 돼. 꼭 절박해. 정시로 갈 것보다 수시로 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럼 이거 전략대로 하되, 즉, 요 한마디만 할게. 최선을 꿈꾸되 최악에 대비하자고. 맞춰서 여기 갈 거를 꿈꾸되 혹시나 내가 안 됐을 때 정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되니? 요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공부 안 되고 집중 잘 안 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밀어서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케이스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국어를 하루에 5시간 하고 수학을 하루에 1시간도 안 한다. 이러면 망한다는 거야. 왜냐면 국어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랑 수학에서 올릴 수 있는 점수는 다르거든. 선생님 그동안 안 올렸는데 오르겠어요? 모르잖아.
한 문제만 더 맞힌다는 생각으로 자기 평상시 나오는 것보다 두 문제만 더 맞힌다는 생각으로 이해되심?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다음 신경림의 농무입니다. 몇 분이니? 7분. 요거 영상 따로 빼야지. 자, 창작과 비평사 제1호 시집에 실려있는 1호 시집이 신경림의 농모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봅시다. 층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그지? 층이 울리고 막이 내렸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지? 끝나서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텅 비어 있어.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우리가 나왔지. 집단하자네. 그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밑줄. 정서의 직접 표출이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정서의 직접 표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밖에 없고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필필댄다. 농촌에 어떻게 되니? 젊은 남자들은 다 도시로 떠나버린 거지. 그렇지. 옛날이죠.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꺽정이가 상징하는 건 저항이죠. 그지? 울부짖는다는 건 현실에 대해서 울분의 표현이죠. 꺽정이처럼 울부짖는다는 거는 뭐? 현실의 모순에 대한 울분의 표현이죠.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뭐?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서림이는 누구라고 그랬었지? 서림이는 인꺽정이 팔아넘긴 놈이지. 어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권하고 조형도. 자, 재미없다. 이제 드디어 농담이 이제 거의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봐서 안 웃으면 오랜만에 진짜 마지막으로 자해 개그 하겠습니다. 내 자해 개그는 뭘 뽑는 거? 머리 뽑는 겁니다. 옆머리 뽑습니다. 여기 안 뽑습니다. 여기 뽑아야지. 뽑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까지 상쿠석에 처박혀 발버둥친 등 무엇하랴. 발버둥친 등 무엇하랴. 뭡니까? 현실에 대한 체념이죠. 현실에 대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죠. 현실에 대한 체념. 체념적인 표현보다는 한탄이라고 봅시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에 아예 옆에 너희가 맡겨두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현실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치? 정부 때, 아마 박정희 때죠. 뭐 박정희가 잘못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거죠. 농사 따위에 아예 옆에 너희가 맡겨두고, 그치? 쇠전을 거쳐 도살장 앞에 와돌 때, 쇠전은 소시장, 도살장 살벌한 분위기지. 와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요게 별표.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한 다리를 불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칠판 잠깐 봅시다. 지금 보니까 현실이 어때요, 얘들아? 이게 현실이죠. 현실의 상황이죠. 잘 봐. 현실 상황이 있는데 화들의 정서 및 태도는, 정서는 이래요. 정서는 체념에다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분하기도 하고 이제 태도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현실 상황이 현실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도 안 나는 모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때
옛날에 시들 1970년대 시도 있지만 80년대 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선동 시들이 좀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 선동 시가 뭐냐면 이제 민중문학인데 시를 읽고 나서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이거를 깨부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읽고 나서 어떻게 가슴에 어떤 뜨거운 심정이 솟아나는 거. 그게 선동시인데 이 시가 나온 거는 1972년도예요. 선동시가 아니라 이 시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밑에 세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능에 계속 나오고 이렇게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이 모순에 대해서 선동하는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해서 현실의 울분을, 그죠? 울분과 한을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반어라고 보기도 하고 역설로 보기도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반어적으로 즐거운 문화를 사귀는 거죠. 혹은 저는 이거를 되려 승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모순인데 되려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걸 울분을 사귀고, 그지? 분노를 어떻게 넘기는, 그지? 넘어서려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금 더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중에 140번, 141번 별표 쳐두시고요. 55페이지 보시면 140, 141번 별표 쳐두시고 해설지 다 나눠줬으니까 확인하시고 상황 화자 1번 작품 정리 봅시다. 화자는 한가 울분을 품고 있는 농민 전체 밑줄. 다음 정서 및 태도에 답답하고 고달픈 삶에 대한 원통한 밑줄. 농촌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울분 밑줄. 현실 비판적이 있고요. 그다음 쭉 내려가서 3번에 표현해 보시면 서사적 전개 있고 추구식 구성 시간이죠. 그 다음 주제 농민들의 삶의 울분과 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섭섬이 보이는 방. 얘는요 조금 가볍게 좀 봅시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썩 높지는 않은데.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하나 했던 거 관찰자형 시가 있죠. 배고파요. 많이 고프네. 관찰자형 시라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화자가 특정 대상을 바라보는 거라서 잘 보세요. 대상의, 자, 잘 보세요. 1번 대상의 상황, 정서, 태도 찾는 게 1번. 2번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수능에서는 화자 자신이 좀 전에 배웠던 화자 자신이 화자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화자가 특정 대상을 노래하는 시가 크게 두 개 나뉠 수 있죠. 여기서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옛날에 그 나비 나오는 거 기억나나요? 재로 지어진 옷 그래갖고 흰나비가 빗속을 뚫고 날아간다, 이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 흰나비 얘기하고 시인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을 얘기하는 게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배웠던 거 대표적인 거 백석의 여승 기억납니까?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기억나죠? 그렇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기억납니까? 그 여승의 대상이 여승이 평안도 어느 상기품 금강판 나오는 거 그거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시들은
요게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섭섬이 보이는 방은 그러면 화자가 관찰자가 되죠. 화자는 관찰자가 되죠. 이 관찰자가 대상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중섭과 이중섭 가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중섭 가족이 어떤지를 찾는 게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화자가 이중섭을 바라보는 태도가 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봅시다. 와, 3주면 끝나네 진짜. 다음 주랑 해서 3주. 영사가 4주만 하자. 분당에서 4주만 하자. 내년에 5년째예요. 왔다 갔다 한 거리만 따지면 저희 집이랑 여기서 분당 스님 집이 이태원 경리다니니까 여기까지 한 40km인가 50km 가까이 나와요. 아무튼 왕복한 거를 5년 따지면 여기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건 아닌가? 봅시다. 서귀포 언덕이 초가지 만채 귀탱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아고리가 이중섭이고 발가락꾼은 아내야. 근데 왜 군이라고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설마 이중섭이? 아니겠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으니까 아닐 거예요. 아이들은 입양? 자, 그 다음 이게 유튜브로 안 찍으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에는 19금 얘기를 해도 저는 19금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끔 하는데 절대 직설적이지 않았죠. 과감한 국어 선생님답게 엄청난 메타포를 사용하죠. 딱 들으면 뭐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면 에헤이 와우 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막 이랬는데 그렇죠. 집에 갈 때 생각납니다. 어쨌든 많이 하지도 않았고 봅시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찬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매우 그치? 관에 가까운 그 방이라니까 매우 가난한 거네요.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그냥 가난하게 살았네. 개를 삶아먹은 게 미안해 개를 거리는 아고리와 이중섭.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니?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보여줘.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하늘에다 동그라미, 사다리에다 동그라미. 이중섭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단란하게 살았어. 단란하게 살아서 그래서 얘들은 뭐를 가질 수 있었다?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가질 수 있었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방이 너무 좁았으니까 옆으로 가지 못하고 위로만 올라가는데 위로만 올라가니까 이 하늘이 바로 뭐가 되고 하늘을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이상향으로 본다면 이 사다리는 이상향을 가게 만드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도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도구가 뭐가 되느냐? 밑으로 보자면 여기서는 이게 이중섭이 그렸던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하늘로 가는 사다리, 매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림이죠.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이 6.25 때 6.25 전쟁을 피해서 간 거니까 제주도.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시한 날은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이 은박지 속의 바다 하늘이 뭐냐면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돈이 없어서 그림 그릴 데가 없어서 담배각 있지. 담배각 안에 보면 은박지 있지. 그래 안 그래? 알잖아. 여기가 선수끼리 은박지 담배각 안에 보면 은박지가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그림 그린 거야. 이해되죠?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죽을 뻔했겠죠. 그 다음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그지? 물고기는 아구리의 손에서 바닥거리는 바닷가.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죠. 자, 보세요. 이 그림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 그림에 가족의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지.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이중섭 가족의 대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줄, 세 줄.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골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이게 뭐냐면, 자, 요게 핵심인데, 이중섭 가족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났죠. 태도가. 실파. 이중섭이 이렇게 사는 게 오래 가지 못하리란 걸 알지 못하게 살았대. 나중에 이 화자는 알게 됐잖아. 실제로 좀 이따가 1년 정도 살다가 아내가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됩니까? 뭐 화자의 어떤 이중섭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드러나죠. 요게 여기 있는 2번에 해당됩니다. 연민과 안타까움. 됐습니까? 중요한 건 설명 다 했고요. 뒤에 있는 그 저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잠깐 보시면, 문제는 그냥 48번, 50번 정도 별표 쳐두시고요. 48번과 50번 별표 쳐두시고 112쪽 구운몽 보겠습니다. 김만중의 구운몽은 원체 많아요. 안경 닦는 거야? 이걸로 닦으면 김이 안 져요. 오. 이걸로 닦으면 김이 안 서린다고? 내가 잃어버린 거랑 똑같네. 지우고 합시다. 아이고, 이거밖에 못하겠네. 손이 3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구운몽 할 때 구는 뭐예요? 아, 그럼 숫자는 여기서 뭘 의미하죠? 인물을 의미하죠. 우는 뭐예요? 구름이죠. 구름이라고 해서 얘는 주제를 의미하고요. 몽은 뭐죠? 꿈이죠. 그래서 얘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써보면 인물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구는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성진이와 뭐? 팔선녀가 되죠. 8명의 선녀. 주제는 뭐가 됩니까? 구름으로 어떻게? 다 인생은 다 저렇다 그래서 뭐? 덧없다. 인생 무상이 되는 거고요. 구성은 무슨 구성이다? 몽자료 소설이다. 몽자료 소설이라는 거는 좀 이따 이제 하겠지만 봅시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일단 얘들은요, 현실에서 구운몽은 많이 배웠죠? 꿈으로 가고 꿈에서 현실로 가게 됩니다. 특이한 게 하나 뭐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 인간 세계가 아니죠. 여기가 바로 뭐가 어디의 세계? 여기가 천상의 세계가 되고요. 꿈을 꿨는데 꿈이 그치 인간 세계가 되고요. 다음 현실이 천상 세계가 되죠. 인물을 좀 보자면 일단 육관대사가 나오고 성진이가 나오고 팔선녀가 나오고요. 육관대사가 인간 세상에서 뭐로 나오죠? 너 화상
화상들은 뭐라니까 노스님, 성진이는 양소유, 팔선녀는 2명의 처와 6명의 첩으로 나옵니다. 양소유의 나쁜 새끼. 혼자 8명이나. 이런 시험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죠. 미안합니다. 다시 유권대사가 되고 성진이가 되고 팔선녀가 되죠.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수. 꿈을 꾸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인몽이라고 그러고 깨는 걸 가지고 강몽. 그치? 그래서 뭐가 된다? 봉자료 소설이 된다는 거. 줄거리는 웬만큼 알겠지만 간단하게 잠깐 봅시다. 점검하는 의미에서. 육관대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연화봉이라는 곳에서 설법을 베풀어요. 설법을 베푼다는 게 부처님의 설법 말씀을 전파하죠. 그지?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동정호 호수에 동정호에 용왕이 와서 듣고 나서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가 고맙다고 어떻게 뭐를 갖다 줘라? 선물을 갖다 줘라 합니다. 차! 메이크업. 어제 몇 시? 1시 왜? 할 거 하다가 왜? 왜 뭐라고 그랬어? 12시 반 12시 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큰일 나 이놈아! 여기 보세요. 어제 12시 넘어서 잤어요. 자수. 괜찮아. 오늘까지만 뭘 할 거야? 내리세요. 30일 꺾였죠? 네, 조금 세게 한마디만 할게. 지금은 열정만 있는 망나니 돼서는 안 돼요. 망나니가 뭐 나쁜 표현인 것 같지만 열정이 없는 것보다 열정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건 나은데 얘들아 지금은요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갑게 냉정하게 머리로 움직여야 될 때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30일 꺾였죠? 그래 안 그래? 일요일날 하루 늦잠 자라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일요일 아침에 학원 와야 되면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잘 들어 하루 늦잠 자고 잠자는 시간이 12시 넘길 때마다 1분당 넘길 때마다 내가 점수가 1점씩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 거냐고요?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12시 넘어서 자는 놈들 1점씩 깎이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꼭 정신 차려서 어떻게 12시 전에 자게 해주세요. 농담 아니야? 다음 주에 내가 물어봤을 때 손 들든 안 들든 자기가 12시 넘어서 잤든 안 잤든 상관없어. 근데 적어도 나한테 수업을 배우고 있고 이 영상을 봤더라면 지금쯤은 뭐? 지금 30분 밤에 30분 1시간 더 공부한다고 점수 안 오릅니다. 왜? 내가 매일 기도한다니까. 옳은 거 다 소용없게 해주세요. 공부한 거 다 부질없습니다. 농담이고 밤에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뭐? 낮에 머리가 100% 팍팍팍 돌아가게 하고 저녁 되면 밤 10시 지나가면 지쳐서 머리가 안 들어가서 자도록 만들어야 돼. 이해됩니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아직 한국사 시험 보고 있을 때네. 문과 애들은 제2외국어 이제 봐야 될 때네. 집중력 유지해야 돼요. 텐션 유지해야 됩니다. 봅시다. 동정호 용왕을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선물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누가 갈래 그랬더니 성진이가 육관대사에 뭐예요? 수제자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갑니다. 갔더니 동정호 용왕이 뭐를 권합니까? 술 한잔 하라고 정말 맛있는 술을 줍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도를 닦는 사람이 한 잔만. 아예 안 됩니다. 진짜 맛있어. 발렌타인 한 30년 사 루이 13세 술 한 병에 뭐 2천만 원짜리 아무튼 200만 아무튼 졸라 비쌉니다. 한 잔에 아예 안 됩니다. 한 잔만 이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한두 잔 마셨죠. 뭐를 한 게요? 화계 계율을 깨트린 거죠. 한잔하고 돌아오는 길에 연화봉 근처에서 팔선녀를 만나서 길을 비켜라.
못 비킨다. 다리에서. 그래갖고 성진이가 서로 이렇게 말장난 주고받다가 작업들을 가다가 성진이가 나뭇잎을 떼서 도주를 샥 뿌려서 구슬을 만들어줬더니 팔선녀가 그거 보고 허허허 웃으면서 하늘로 날아가.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성진이가 어떻게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성진이가 집 방 안에서 앉아있었어. 앉아있다가 그래 방 안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니 술도 한잔 했겠다. Many many girl, 그죠? 팔선녀니까 many many girl이랑 얘기를 하는데 선녀니까 옷도 어떻게 시스루 자 아무튼 옷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질없이 살아서 뭐하나, 부처님 깎아머리 이거 해서 뭐하나, 그치? 불도 이렇게 평생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인간 세상에 그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참 즐거웠다 생각하니까 누가 불러? 육관대사가 부르지. 야, 이 띠떼야, 너 뭐하고 온 거야? 술은 왜 처먹니? 거리랑 왜 얘기하니? 얘기하는 건 되지만 왜 이거를 공부하? 가이 새끼. 그래갖고 성진이가 어디로 쫓겨납니까? 팔선녀랑 둘이서 저승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저승으로 쫓겨나게 됐다가 이제 뭐로 태어나게 돼요?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죠. 양소유로 태어나서 15살에 이제 과거 급제하고 살아가면서 시험 보러 가면서도 한 명의 철을 만나고 이 팔선녀가 인간으로 환생한 걸 다 인연을 맺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 그 중간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시험 문제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잘 보세요. 평권에 나왔던 겁니다. 양소유가 장군이 돼서 적들을 무찌려고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를 하냐면 장군의 장막의 의자에 앉아서 잠깐 꿈을 꿉니다. 그걸 가지고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몽중몽이라고 그래요. 이 몽중몽이 뭐냐면 꿈에서 이게 지금 꿈이니까 꿈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싸움에서 이기고 용왕의 초대를 받아서 있다가 저기 있는 금강산 같은 아주 명산이 있다. 가볼래? 아니 지금 어떻게 가느냐? 제가 있는 부르면 금방 갑니다. 그래갖고 용인과 말을 타고 그 산을 구경을 가. 그 꿈속에서 산에 구경을 갔는데 산에서 어디를 가냐면 절에 가. 절에 갔더니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주지 스님이 노화상이 어떻게 돼? 노화상이 스님들 쫙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높으신 양반이 어인일입니까? 미처 준비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먹을 거라도 좀 해놓게, 고기라도 좀 고기 아니군요. 절에서 그죠? 아무튼 좀 했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성진이 보고 양소희 보고 아직은 꿈에서 깰 때가 아니었으니 나중에 볼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해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꿈을 확 깨보니까 어떻게 돼? 정신을 차렸거든. 그래서 싸움을 이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가 이제 뭐를 하게 되느냐?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생일날 나 이제 은퇴했으니 생일날 2명의 처와 6명의 척과 같이 높은 데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가든에서 생파를 하면서 술 한잔 하다가 뭐합니까? 선언을 합니다. 나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이제 부질없다.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조조도 죽고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영웅들도 다 죽고 없으니까 나는 뭐 하겠다? 물러나서 뭐를 닦겠다? 돌을 닦는데 그동안 내가 보니까 나한테 제일 맞는 종교는 뭐냐면 불도에 정진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 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불도에 정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타나요? 노화상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니는 나 모르겠니? 그랬더니 니 나 모르니? 그랬더니 니네 누군 줄 아나? 그랬더니 누군데? 그래갖고 모르겠다. 어허이 정신 차려야겠네.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냐? 오케이 해줄게. 그래갖고 어떻게 돼? 노스님이 커다란 돌지팡이를 가지고 난간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죠. 아브라카타브라. 그죠? 재미없다. 아무튼 해갖고 어떻게 돼요?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돼요. 그지? 주제가 뭐죠? 얘들아 주제가 뭐지?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공목은 다 아는 거라서. 그죠? 그래서 276번과 야 왜 이래? 이거 지난주에 했니? 안 했죠? 페이지 114쪽 보세요. 114쪽 276에서 279번까지 좀 봐두시고요.
보기가 고지문이 좀 좋습니다. 문제가 셋 다 좋으니까 봐두시고. 됐죠? 그 다음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160쪽 잠깐 보세요. 160쪽. 야, 한국사 끝날 때가 돼서 힘들어하냐? 얘 안 보이게. 시험 끝날 시간 아니겠지? 지금? 끝나고 30분 지났을 거야. 4시 아니야. 4시 어? 끝나고 4시 20분에 끝난다고? 4시 30분. 4시 37분? 그럼 끝나고 이제 제외보고 보는 사람 손. 니들 낳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집에 가나? 잘 가? 갈래? 봅시다. 얘는 자, 그래. 책을 좀 더 보면 좀 더 편하겠다. 61쪽에 356번에서 358번 별표 쳐주시고요. 잘 봐주시고. 그리고 164쪽을 잠깐 펴보세요. 펴보시고 칠판 보세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액자 소설인데 순위 3천 할 때 3천이지만 실제로는 3천이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뭐가 돼요? 이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모 정도 생각하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알겠니? 자, 제주가 이렇게 있으면 나가 서울에 살아요. 나는 서울에 살다가 내가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갖고 8년 만에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제주도에 계시던 누가? 손이 삼촌이 뭐를 하셨어? 죽었대. 자살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뭐가 돼요? 현재가 돼요. 액자 소설인데 현재가 있고 과거를 해당하고 현재가 되는데 이 현재가 외부 이야기가 되고 과거가 내부 이야기가 돼요. 그럼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액자 소설에서는 어디 이야기가 중요하다? 내부 이야기가 중요하다. 얘들아 힘 좀만 내자. 3분 안에 끝나. 갑자기 급 다운되네. 구멍 때문이니? 아니면 시간 때문이니? 컴다운이 뭐지? 힘내. cheer up. 예. cheer up, baby. 자, 그 다음 주에 힘내라고 응원해줄까? 미안합니다. 자, 그냥 머리 뽑을게요. 자, 과거에 누가 나오느냐? 과거에 손이 삼촌 얘기가 나와요. 손이 삼촌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 과거에 손이 삼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주에 무슨 얘기? 4.3 항쟁 이야기죠. 4.3 항쟁 때 손이 삼촌도 누구 있고 자식들 다 죽고 그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PTSD를 갖게 되죠.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뭐가 됩니까?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제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벌벌 떨게 되고. 어쨌든 손이 삼촌은 서울에서 나랑 같이 1년 정도 지내다가 아내와의 약간 살짝 갈등이 있고 그래갖고 손이 삼촌이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래서 그러다가 죽었다는 것은 손이 삼촌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이때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서 4.3 항쟁에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이랑 4.3 항쟁 때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손이 삼촌의 적이에요. 충분히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문학사적으로도 현경 선생은 이 제주도 분이시고 현경 교수님 제주도 분이시고 제주도랑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대표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밑줄만 치고 끝냅시다. 인물 손이 삼촌 164쪽입니다. 네 번째 줄. 인형 대립에 희생하는 비극적 인물로서 상처를 지는 제주도민의 상징이며 소박한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쳐두시고 나 밑으로 내려서 나 고모부랑 필수형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나 세 번째 줄 비로소 4.3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역사적 비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느낀다. 구성에서 역순행적 구성 밑줄, 액자식 구성 밑줄, 액자 구성에다가 역순행이죠. 현재, 과거, 현재 교차하면서 진행되는 거. 옴팡박의 상징적 의미 별표 하나 쳐줍니다. 옴팡박. 옴팡반에서 세 번째 줄 공포의 공간이에요. 왜? 오누이 잃고 자식들 잃고 자기만 살아남고 2번 한스러운 공간.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올라가서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 밑줄.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위 삼촌 얘기하죠. 시점 1인칭 관찰자. 그 다음 뭐 방언 있고 현실 고발적 밑줄 쳐두고 방언사적 밑줄 쳐두고 주제는 순위 삼촌의 황폐화된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4.3 항해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맨 앞에 목차 보세요. 맨 앞에 목차 펴보세요. 마지막 숙제는 아니죠. 숙제 내드립니다. 20번, 21번. 다음 주 숙제 20번, 21번. 47에서 50번.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